시간에는 5장 정적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은 넓이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5.1절에 나오는 넓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뒤에 나오는 5.2절 부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5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5.1은 넓이고 5.2는 부피를 구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는 단면이 원판형으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 그 두루마리 휴지처럼 속은 비어있고 겉은 조금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부피를 구하는 워셔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5.3은 원주각에 의한 부피, 그 다음 5.4는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5.4까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 호의 길이와 건널비 구하는 부분에 나오는 적분은 뒤에 나오는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배워야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5.4에는 지금 아직 6장을 안 배웠죠. 근데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계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5.3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일단 5.2하고 5.3을 진행한 이후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장에 넘어가서 6장을 다 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5.4절 호의 길이와 건널비를 하고 이번 학기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7장의 내용은 배우지를 못하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6장 내용까지는 그렇게 다 할 것 같습니다. 자, 5.1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 이 PPT를 보시지만 실제로 앞에서 그 적분의 정의에 보면 A에서부터 B까지 N등분을 해서 그것의 기본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직사각형들을 그 안에 가득 차게 넣거나 또는 조금 더 크게 채워 넣거나 해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가지고 이 곡선과 X축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유추를 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또 그 값이 맞고요.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본 도형인 직사각형이 크면 클수록 오차가 많이 나서 점점 줄여야 되죠. 그래서 도입된 표현이 여기 있는 리미트 시그마가 도입이 되었고요. 리미트 시그마, 이 n개까지 더한다는 뜻이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이 밑변의 길이를 아주 작게 한다는 뜻입니다. 얘가 너무 크니까 되게 작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넓이를 하나의 넓이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기 앞에 정적분 할 때 이렇게 했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의 dx는 이 말 아닙니까?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 이렇게 n등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구하나. 그죠? 이렇게 구하나. 또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여기 값을 높이로 잡아서 이렇게 구하나. 차이 납니다. 차이가 왜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있는 원래 이 부분의 길이죠. b-a를 n등분 했는데 이 n등분 너무 많다. 그래서 n등분을 거의 무한대로 보내서 아주 잘게 쪼개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촘촘해지면 요런 여기에 있는 이런 차이가
요런 차이, 요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 앞에서 이렇게 했고요. 요 5.1은 이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두 개로 둘러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이 fx가 있고 아래에 있는 이 gx가 있으니까 fx에서 gx를 빼서 이렇게 fx에서 gx를 빼서 어디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나오더라?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산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냥 풀게 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일단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x제곱 이항하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 그럼 인수분해가 x 더하기 4 x 빼기 3은 0이죠. 즉 만나는 점이 x는 3일 때랑 x는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와 3에서 만났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포물선이고요. 0일 때 마이너스 9라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 9입니다. 이 값이. 그 다음에 지나가는 값은 어딜까요? 3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 빼기 x는 요 그래프인데 여기 지나간 요 값이 3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에 있는 요거 하나랑 두 개인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요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항상 이렇게 안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 기둥을 세우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얘가 위에 있죠. 위. 그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곡선이 아래 있죠. 아래 이렇게 되죠. 위, 아래.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인테그랄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위에 있는 게 누가 있다고요? 3 빼기 x가 위. 아래 있는 녀석이 x제곱 빼기 9 dx.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3까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3 빼기 빼기 9 12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xn 세제곱 2분의 1 x제곱 12x 아이고 계산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3개 있는 답을 빌리면 6분의 433 433이 아니고 6분의 34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보셔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이거 어려울 게 먹어서. 2번 316페이지 2번요. 목이 이게 강이라니까 자꾸 말라서 물을 자꾸 중간에 안 먹으면 목소리가 자꾸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세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 그 시험,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투표를 올릴 예정이니까 꼭 확인하셔서 자기 의견이 어떤지 이렇게 거기다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참고해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 정하도록 하죠. 이 그래프와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구해라. 그림을 그려야 되죠. 여기다 한번 제가 멋지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려면 일단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x제곱은 2 빼기 x제곱. x제곱 맞죠? 맞네요. 아,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항하니까 2고요. 따라서 x는 얼마?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네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생각보다 쉽네요. 긴장했는데 어려울까봐 y = x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 빼기 x제곱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1이고요. 여기가 2 빼기 x제곱입니다. 만난 점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이런 상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누구야? 파란색.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이 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게 누굽니까? 빨간 도리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아래.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접근 한번. 어려운 조건이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조건은 이렇게 둘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x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아래 끝하고 위 끝이 같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0이죠. 그다음 여기는 2가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dx. 계산하면 이 부분의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이 2거든요. 2. 그래서 2 곱하기 2는 얼마? 4.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1-2번 1-2번이에요. 그 다음 정리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1-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의 교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이걸 못 구한다는 거죠. 보시면 코사인 x랑 x제곱이 정확한 교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뭐 뉴턴 방법으로 이렇게 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는 사실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요. 됐죠? 우리는 항상 구할 수 있는 것만 취급을 합니다. 예제 1.4가 있네. 1.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있는 예제 1.4. y는 x제곱,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2 빼기 x. 항상 그림을 잘 그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다음 y는요.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자, 한번 볼까요? 자, y는 x제곱. 그 다음 2 빼기 x, 2 빼기 x. 1. 2 빼기 x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2 빼기 x.
일단 y는 x제곱.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x제곱. 색깔을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말은 뭘까요? x축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x축. 고급지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둘러싸인 영역 어딘지 한번 볼게요. 색깔을 뭘로 칠할까요? 요게 잘 보이겠네요. 요 부분 아닙니까? 요 부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만나는 부분이 나이스하게 잘 그리면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학생들이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영역을 만약에 A1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 파란색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X축입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영역 A2에서는 위에 있는 것이 빨간색 직선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X축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A1의 넓이와 A2의 넓이를 따로 구해줘야 합니다. A1의 넓이는 0에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식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X제곱이죠. X제곱에서 밑에 있는 식이 뭘까요? 그렇죠. Y는 0이니까 즉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0이죠. 0. dx. 자, 그 다음에 A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A2의 넓이는 1에서부터 2까지. 위에 있는 게 붉은색이죠. 붉은색 직선. 이 직선 이름이 뭐냐면 2-x입니다. 따라서 2-x에다가 빼줘야 됩니다. 뭘 빼줄까요? 역시 0을 빼줍니다. 왜? 요 밑에 있는 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상자를 여기 안에 이렇게. 그 위에가 요 파란색, 바닥이 여기. 이렇게 또 세웠을 때 여기가 위에니까 빨간색 식을 적었고 여기가 아래니까 초록 두리를 적었고요. 계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제곱 dx.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의 세제곱이고 0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적분을 하게 되면 1에서부터 2까지 2-x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2x 빼기 2분의 1x의 제곱 1에서부터 2까지 계산하면 2 들어가면 4 빼기 2 되고요. 일단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3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면 얼마요? 6분의 5가 결국은 요 안에 있는 이런 삼각형, 여기는 곡선과 둘러싸이고 직선과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6분의 5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제가 보기엔 다른 여타 문제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영역을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좋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 Y축은 그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준이 여기 있는 이 붉은색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위 부분이고요. 이게 아래 부분이니까 위에서 아래식을 뺀다.
즉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계산을 해서 여기는 지금 y축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뒤에 dy 이렇게 되고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되 구간의 넓이를 n등분해서 계산을 하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리미트를 취해줘서 그 구간을 아주 작게 만들자. 그래서 계산을 하자 하는 것이 y축 기준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예를 한번 보는 게 나은데요. 이 앞에서 본 예제 1.4를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y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자유자재로 잘 돼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y고 제로고 여기 x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영역이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쪽이 영역이랑 A1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랑 여기 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구하는 여기 A2 이렇게 영역을 구하는 거였죠. 이제는 기둥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기둥 자체를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기둥 자체를 여기가 위가 되고 여기가 아래가 되게 이렇게 기둥을 한번 세워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둥을. 그럼 윗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이 식으로 적을까요? 직선을 예로 적으면 y는 2 빼기 x 이게 직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곡선은 예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은 y는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직선에서 곡선 빼더라. 이렇게 막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구간이 여기서 지금 보면 0이고요. 여기에 지금 만나는 값은 1입니다. 그래서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dy이고요. 위에 있는 얘가 지금 보면 이 직선이라고 했는데 이 직선을 x에 대한 식으로 씁니다. x는으로 쓰면 다 y로 표현이 되잖아요. y랑 상수랑. 그래서 2 빼기 y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2 빼기 y.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곡선은 y는 x제곱을 역시 x로 쓰게 되면 이 부분을 x로 쓰게 되면 루트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루트 y 이렇게 됩니다. 뒤에 썼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d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2y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루트 y라고 하는 것은 y의 2분의 1승이고 인테그랄 y의 2분의 1승 dy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y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의 y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구간 0에서 1까지. 여기도 또 적분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y의 n승을 적분하게 되면 dy 하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1에 y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하면 2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2 여기 둘이 계산하면 2분의 3 빼기 3분의 2고요.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9 빼기 4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6분의 5 똑같죠?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앞에는 지금 영역을 파란색 여기에 이 귤색 두 개로 쪼갰지만 y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직선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값을 여기가 위죠. 위 여기가 아래
그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주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항상 안에 적힌 녀석은 이게 dy면 x는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가 dy면 x는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가 dx면 y는의 형태로 표시를 해서 안에 있는 것이 여기가 dy면 상수하고 y, 여기가 dx면 상수하고 x들만 이렇게 적히게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들 학생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제 1.6점을 보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y에 대한 적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지금처럼 이렇게 답안이 있어 버려서 그런데 답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 부분도 제가 dx랑 dy랑 두 가지 다로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고 그렇게 넓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일찍 마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 문제 정도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예제 1.6번을 한번 보면 x는 y제곱, x는 2 빼기 y제곱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y제곱 이퀄 4px가 포물선 형태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y제곱은 x, 그 다음에 y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 배운 포물선이죠. y제곱 이퀄 4px에서 초점이 4분의 1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림 잘 못 그리면 이 값을 집어넣어서 그려보면 됩니다. x가 0이면 y도 0 돼야 되니까 이 점 반드시 지나가고요. x가 1이 되는 y의 값은 두 개가 있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래서 요 점도 지나가고 요 점도 지나가고 2, 3, 4 4가 되게 하는 값도 여기 보면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y제곱은 x입니다. 이제 y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게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대칭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 2만큼 가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2죠. 2만큼이고요. 자, 0 들어가면 1 들어가면 여기 지나가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점을 지나가면서 그림이 안 예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죠. 아주 연한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안에죠, 이 안에. 자, 이 안에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X축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Y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하려면 번거롭습니다. X축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면 구간이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둥을 세우면 이렇게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지면 자 보십시다. 위에 있는 이 기둥에서 아래에 있는 이 기둥을 빼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식은 실제로 원래 요 식이 y는 y제곱 이퀄 x인데 위에 있는 식은 y는 루트 x 됩니다. 밑에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고요. 식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역이 이렇게 되죠. 자, x축을 할 때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위에 있는 게 루트 x,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더하고요. 그 다음 1에서부터 2까지는요.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도 보면 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루트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에 2 마이너스 x에 dx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있는 부분도 치환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x축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물론 식이 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0에서부터 1까지 2배 루트의 x의 dx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 역시 이것도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2배로 다 묶어내고 루트에 2-x의 dx 이렇게 되고 이 부분 적분 그냥 되지만 이게 치환 적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값이 나오겠지만 비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y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y축으로 할 때는 y축으로 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y축은요 여기 지우는 것도 좀 잘 지어야 되니까 자 y축으로 할 때는 물론 이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영역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건데 y축으로 할 때는 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오른쪽에 상자를 이렇게 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상자를 이렇게 누인다는 겁니다. 이게 위고요. 이게 아래입니다. 즉 위에 있는 녀석은 식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식. 가만히 보니까 파란색 식이 여기 dy라 적어야 되니까 그럼 x는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x는으로 요 파란색 식을 쓰니까 x는 2 빼기 y제곱 옳지. 2 빼기 y제곱 적었습니다. 그 다음 빼기 이쪽에 있는 건 이 초록색은 얘인데요. 얘를 x는으로 적으니까 뭐 됩니까? 그렇죠. y제곱이죠. 다 됐습니다. 범위 어딜까요? 자 여기서 만나는 녀석의 범위가 우리가 1이라고 했습니다. 1이 들어갔을 때 그 값이 여기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1까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앞에 거보다 x축으로 하는 것보다 식이 엄청나게 간단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건 본인이 학생이 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 건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y의 제곱. 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2 dy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마이너스 2 있고요.
마이너스 2 있고요. 나오고 다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y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뒤에 것도 있네요. 여기도 적분하면 더하기 2y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되고요.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는 3분의 2 되고요.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계산하면 2 빼기 빼기니까 여기 4 빼기 3분의 4 계산하니까 3, 4, 12 3분의 8 됐죠? 여기 있는 답과 같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으로 푸는 것보다 Y축으로 푸는 것이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문제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Y축이 편한 건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여기 있는 예제 1.5나 1.6처럼 그림을 그렸을 때 X축으로 풀게 되면 영역을 2개 또는 그 이상 나누어야 되지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풀 때는 하나의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dy로 푸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또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항상 이렇게 계산할 때 인테그랄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가 dx면 여기는 다 뭐로 표현이 돼야 되냐면 x에 대한 식이 되어야 되니까 즉 y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블라블라블라의 dy라고 하면 얘는 x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얘를 통째로 적습니다. 즉 y에 대한 식을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y는 즉 x는 이렇게 뭐 y로 표현되는 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피입니다. 부피인데 제가 지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부피를 구하는 방법,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원판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대학교 때는 그 워셔법이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 휴지처럼 소금 비었고 가에는 이렇게 좀 물질이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녀석의 부피를 배우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증명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테크닉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5.2, 5.3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진행을 한 뒤에 시간이 남으면 5.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5.2, 5.3 그리고 6장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